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남원시 요천이 범람해 잔디광장 사업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원시가 피해가 재발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특별자치도 의원들이 홍융합 핵심기술 개발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후보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부지 확보 조건을 충족한 곳은 새만금뿐인데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정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정읍시의회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계획 시행기간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위는 사업자가 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했고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 등 위험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지자체장과 정당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12월 5일부터 교육감을 포함한 지자체장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남원시 요천이 범람해 잔디광장 사업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남원시가 피해가 재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주촌청과 합류하는 지역에 위치한 요천 둔치 일원입니다. 이곳에는 2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잔디광장이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집중호우 때마다 강물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한 남원시 의원들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없을 걸로 알고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단 시민 여러분께 또 실망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번 기회에 또 완벽하게 친수 환경을 넘어서 익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천이 만들어지는데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도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남원시는 공사 착공 후 공정률이 30%에 달했지만 잔디광장 조성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수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목조다리 등을 제거하고 둔치 높이도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 때 하천이 범람하는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주촌천 합류부를 확장하고 목교를 이전해서 하천의 흐름이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둔치 높이와 면적을 재설정한 다음 안정적인 둔치를 만들 계획입니다. 되풀이되는 범람 현상 때문에 중단된 요천 둔치 잔디광장.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둔치 조성이 선행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후보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부지 확보 조건을 충족한 곳은 새만금뿐인데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 특별법에 따른 장기 임대와 부지 매입 비용 지원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전북도가 이번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입장문을 내고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 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위는 사업자가 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했고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 등 위험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반대와 조건 미이행을 고려해 다음 달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사업 중단을 위해 대응을 이어가며 지역 안전과 환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지자체장과 정당,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부터 교육감을 포함한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은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한 정당 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GM이 내년 2월 15일부터 직영정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통보한 뒤 노조가 산업은행과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단순한 적자 구조 개선이 아니라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산업 생태계에 연쇄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렴치한 행태로 한국GM 직영정비소 매각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산업은행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 7일 GM 본사의 직영정비소 폐쇄 통보 이후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9곳의 직영정비 폐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다음은 부평이 될지 창원이 될지. 노조는 GM의 직영정비소 폐쇄가 단순 서비스 축소가 아닌 제조와 판매, 부품 공급망 전체를 약화시키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청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실직이 증가하고 경쟁하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까지 수익성 논리로 직영정비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GM은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효율화 조치일 뿐 철수 계획이 없고 협력센터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영정비소 직원들은 직무 전환과 인력 재배치로 고용 보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사 간 갈등에 철수설 관련 보도들이 다시 늘어나자 학계에서는 단정짓기보다 노사 협의가 우선이라는 시각입니다. 노사 간의 충분한 설득과 협력 업체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향후 회사를 운영하고 생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마찰이 빚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는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는 2018년 한국GM에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2대 주주가 된 산업은행이 적극 개입해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이런 상황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잘 만들었다라면. 노조는 지난 21일 대통령실에도 서한문을 보내 직영정비 폐쇄는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진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안군의회가 24일 새만금 개발청을 찾아 농생명 용지 709를 산업용지로 바꾸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100% 쓰는 아리백 기반 국가산업단지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첫 면담 이후 두 번째로 군의회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군의회는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부안이 아리백 국가산단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박병래 의장은 부안은 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희생지였다면서 산업단지 조석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오후 1시 45분쯤 부안군 왕등도 근처 바다에서 낚시 어선이 물에 잠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곧바로 경비함정을 보내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 10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했습니다. 사고는 낚시 영업 도중 배가 손상돼 물이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창군은 5,74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436억 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군은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체감형 정책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상하수도 정비와 재난재해 예방, 취약계층 복지, 교육,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420억 원도 신규 반영됐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전남 나주시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당한 결정으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 신청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인데요.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언론 브리핑을 갖고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남 나주가 1순위로 선정된 것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도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전북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인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공식 제안하고 유치전에 나섰는데요. 우선 신 국장은 이번에 정부가 공모를 추진한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지 선정 절차도 의구심이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 플라스마 기술연구소를 개소해 1단계 사업으로 핵융합 관련 핵심 기술 연구 기반을 갖춘 전북이 2단계 사업격인 핵융합 첨단 연구시설 부지 유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특히 신 국장은 새만금이 이번 공모 사업에 우선권이 있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정부의 공모 결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공모 주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전국 소방가족 힐링 캠프를 오는 26일에서 28일 남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힐링 캠프는 소방 공무원과 가족이 이태원 참사 등으로 겪은 상처를 회복하고 재충전하기 위해 소방청과 저스피스 재단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힐링 캠프는 남원의 자연과 문화, 치유 자원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과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5가족 140명이 참여합니다. 전국 소방가족 힐링캠프 유치를 계기로 소방청과 남원시의 지방살리기 상생자매개련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재 씨는 25일 검산동 대리마을에서 재능기부 행복의 집 8호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 상호산업개발과 수인테리어가 지역사회 환원의 뜻을 모아 진행한 것으로 98세 독거노인의 낡은 흑벽 주택을 개보수해 지붕과 출입문, 외벽까지 안전하게 고쳤습니다. 김재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나눔이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 씨는 이 사업을 포함한 주거복지 성과로 국토교통부 우수기관에도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익형 부안군수는 24일 국회를 찾아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이하경 국회 부의장, 안호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건의안 사업은 진서 낚시복합단지 조성과 격포 여객선 터미널 대체 건립, 해상풍력 연계 아리백 국가산업단지와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등입니다. 권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가 부안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한다며 끝까지 대응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는 광치 제1농공단지에 근로자 복지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광치복합문화센터를 완공했습니다. 광치복합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7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이곳에는 복합문화동과 기숙사동이 조성돼 근로자의 교육 문화활동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기업,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